금융위는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안정적으로 서민 정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법에 규정하고 제도화 시켜서 해야지. 그때 그 집권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끌어가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뭐 때 되면 금융기관들 모아놓고 1000개 올려 100개 내려 금리 정책, 대출 정책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시잖아요.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해소하고 쥐어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민금융 대출 받은 사람들, 자영업자들 쥐어짜려고요? 우리 정부가? 그럴 자신 있으세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융위는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부실률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상화로 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되게 임의적인 얘기신 거예요. 시장 상황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제 운영에 대한 정책적 방향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금융위는 맨날 그 정상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금융권이 뭐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친다고 대통령이 대노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금융권이 줄 서가지고 금감원이 소집하면 우르르 금융권 수장들 모여가지고 대출 더 늘리겠다, 금리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정적으로 서민 정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법에 규정하고 제도화 시켜서 해야지. 그때 그 집권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끌어가는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상화라고 하는 얘기를 그 우리 자영업자들이랑 그 서민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 쥐어짜란 얘기로 들려요. 근데 지금 계속 뭐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그 금융권 부담이 한 2천억 더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금융위원회가 뭐 때 되면 금융기관들 모아놓고 1000개 올려 100개 내려 금리 정책, 대출 정책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시잖아요.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안 맞다고 봅니다. 금융위의 금융당국의 그런 태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무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 아니에요? 여야 의원님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서민 지원 정책으로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상황 따라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금융 정책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걸로 하셔야 되고 금융기관들이 은행권들이 이익을 좀 많이 얻으면 그거 팔비틀어서 쥐어짜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서민 경제를 생각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이거 정상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뭐 하한을 정해둔 바는 다른 데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문제가 아니라 왜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그 여야의 의원님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걸 합의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세요. 그리고 저는 금융 당국이 금융 정책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통제력을 가지려고만 하고 뭔가 이렇게 규정에 두어서 그 자신들이 손 못 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의 금융 정책 능력 또 여러 고민들 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가끔 보면 우리 거 놓치나? 우리 거 기득권 잃나? 우리 통제력 잃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번 사안도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 말씀드리고 오기용 차관님께도 이게 지금 그 관련 부처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이 법안 통과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이거를 합의 통과시켜준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분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지적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뭐 금융위가 잘 합의를 안 해주네요. 이렇게 끝내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차관님도 공감하실 거고 아마 금융위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반대 의견 얘기하려니까는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정상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해소하고 쥐어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민금융 대출 받은 사람들
그 자영업자들 쥐어 짜려고요? 우리 정부가?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시고 하셔야죠. 뭐 해 넘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그 손 놓고 계시면 저는 안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붙잡자는 말에 또 동의할 수 없고 오늘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저 차관님이 본인 자리를 걸고 이거는 금융위원하고 합의 보셔야죠. 우리 금융위도 제 금융위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네.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정무위 계실 때부터 저희한테 이제 따끔하고 생산적인 이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가 앞으로 정책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오해가 있으신 몇 가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대출을 무조건 쥐어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공적 보증 공급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평소 이제 신보, 기보, 지신보 합쳐서 정책 보증하는 GDP 대비 규모가 4%대에서 6%대로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보증 규모의 급증이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치로,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을 추세치로 복귀시키는 것을 정상화를 하고 있지. 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절대액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권 부담을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권이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담의 방식을 법정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을지 임의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을지를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임의 출연금과 법정 출연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신기보와 다르게 지신보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출연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에는 임의 출연금이 조금 더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무위와 관련된 절차적인 얘기는 그 산중위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 정무위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무위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산중위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을 저희 금융위에서 법사위에서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